10월 15일 이후에는 뭐 이런 상황이고 부장이죠 지금? 네, 부장이에요. 네. 이런 분위기가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아, 실제로 지금 이제 거래는 좀 간간히 좀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잠잠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서울에 이제 계속 호가가 이제 신고가 계속 경신되고 있거든요. 갱신되고 있고 이제 신고가는 계속 갱신되고 있고 글쎄 서울만 달리는 불장이라고까지는 좀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좀 거래는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물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이제 신고가로 지금 계약이 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는 데만 된다. 한번 여쭤볼까요? 분당 계시잖아요. 네, 분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계속 신고가입니까? 와. 분당도 계속 신고가예요. 맞아요. 네. 거래량은 조용한데 신고가가 지금 찍히고 있는 거예요? 그 받아주고 있어요, 다? 매수자가? 와. 네, 신길도 마찬가지입니까? 물건이 없죠, 뭐. 물건이. 저희 오브가 원래 전 종전 거래가 7억 얼마였는데 10억 5천에 매수콜이 있는 거를 그냥 걷어들였대요. 안 하신다고 해서 그냥. 물건이 없어요, 맞아요. 또 다른 지역도 수원대. 사고 계신데. 수원도 신고가. 다 신고가예요. 그나마 이제 수도권은 그나마 이렇게 좀 물량이 좀 있는데.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핵심지 같은 경우 아예 진짜 물건이 없고요. 서울도 이제 조금 이제 물건이 이제 간간히 나오는데 그게 이제 거의 신고가 되는 것 같고. 서울의 네. 문제가 아닌데 여기 지금 뭐 그렇죠. 경기도까지 아주 난리네요. 맞아요, 맞아요. 보니까. 가락산용도 물건 많이 없죠, 지금. 없는 것 같고. 선생님 어디 갖고 계셨어요? 분당도 갖고 있고 여러 개 있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정리하셔야 돼서 다주택자 두 개 다 있으세요 지금? 더 있으셔가지고 그죠? 아 많이 다주택자? 네네네. 그래서 부럽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투자를 못 하신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와. 지금 이제 정리를 이제 하고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럼 불 들어오면 한 명씩 보내주고 있는 거네요? 정리를 하나씩 하던 중이었는데 10월 15일 대출 규제 때문에. 토지로 바뀌어가지고 맞아요. 정리가 또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스탑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난처한 상황이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정리해야죠. 근데 내년 초 되면 또 분위기 바뀌면 조금씩 바뀌면 또 계속 입사 끝난 것부터 하나씩 치우려고. 하나씩 치려고 무슨 얼마나 많길래 하나씩 그렇게.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또 놓치면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최근에 또 기사 보니까 목동에 이제 투기가지고 되니까 이제 5년 거주 10년 보유 물건이 아니면 이제 재건축 조합 지위 승계가 안 되니까 네. 그런 매물이 좀 금매로 몇 개 소진됐다는 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급하게 이제 처분하셔야 되니까 좀 싸게 판 것도 있고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아예 못 파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투기가지고 재건축 같은 경우 이제 투기가지고 조합 설립되고 투기가지고 지정이 되면 이제 5년 거주 10년 보유 물건만 팔 수가 있는 거니까 1주택자만 또 팔 수가 있는 거니까 물건 자체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건은 없는데 매수 심리는 굉장히 좀 계속 커지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왜냐면 이게 약발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대책 이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좀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도 굉장히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던 일들이 이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과연 이 일을 감당이 될지가 저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진짜 막 하루에도 막 열 몇 건씩 막 하면은 그 토지거래 허가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행정 마비도 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공개 방송을 어떻게 가는 거냐? 네네네. 이거는 멤버십 분들만 오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이번에 저희 회원분만 제가 좀 선착순 초대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이제 단톡방이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선착순에서 하신 분들 해거 위주로 오시게 됐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여자분들이 많은 게 남자분들 또 일하러 가셔야 되니까. 낮 시간이라. 낮 시간이니까 이제 여자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출근 안 오늘 출근 안 하시고? 그러셨구나. 멀리서 오셔가지고. 어디서 오셨는데? 청주에서. 청주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잘 몰라요? 몰라. 그냥 보러 왔어. 진군이 형 보러 왔어. 난 몰라. 조금 발 빠른 투자자분들이 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뭐 이미 뭐 대구까지도 지금 손을 대서 그렇죠. 청주까지 지금 지방도 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산, 대구, 청주도 그렇고 지방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했을 때 좀 확산될 것 같다. 수도권 지방으로 좀 확산될 것 같다. 근데 지금 뭐 그런 형국인 것 같고 지금 오신 분은 이제 집이 이제 원래 있고 팔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2년 그 비과세 채우고 그거 팔고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이제 오시려고 좀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아직 안 사셨죠? 어디를 맞아요. 보고 계세요? 강남 쪽 보시는 거에서 강남 송파. 바로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두 채가 있었는데 한 채는 파시고 이제 한 채만 이제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거 있고 내년에 비과세 되니까 이제 그거 정리해서 이제 지금 뭘 사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리해서 이제 뭐 강남권이나 이렇게 좀 진입하려고 좀 기회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다 기억하죠, 제가. 신기하다. 뭘 신기해요. 애기들 학원 시간도 모르는.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러니까 학원 시간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학원 시간 때도 모르면. 제가 회원들 제가 다 기억해요. 하나씩 다 기억해가지고. 그 또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옛날 그 상담했던 내용 찾아보고 그래서 다 기억하고 이제 머릿속에는 다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다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각각 다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정부 네네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공급 대책 이걸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예. 계속 지금 미루고는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는 그다지 뭐 알맹이가 없을 것 같긴 해서 이게 뭐 공급 대책에 뭐가 있겠어요? 특별한 게. 뭐 굳힐 때도 별게 없었습니다. 별게 없었고 이게 뭐 할 만한 게 없고 뭐 그렇다고 이쪽에서 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 주는 것도 아닐 테고. 네. 그죠? 뭐 가뜩해야 뭐 3기 신도시 더 활성화 되겠다는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아직 그 첩삽을 안 뗀 데도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희망 고문인 게 그 3기 신도시 처음에 그 사전 청약 했었잖아요. 그거 하신 분들은 진짜 완전 쪽박 난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아무것도 못 한 거야. 사전 청약 했어도. 그리고 지금 본 청약도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전 청약 그거 막 하라고 해서 하셨던 분들은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집값만 올라가 버리고 그렇다고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고 네. 차라리 그거 안 했으면 다른 거 해서 더 분리서 쓴 게 맞을 텐데 가격이 다 올라 버렸으니까. 근데 상기 신도시가 지금 뭐 계속 그 늦어지고 있잖아요. 상기 신도시도. 그다음에 지금 뭐 LH에서 뭐 공영으로 이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뭐 최근에 임대로도 SH 미리네 집 그게 그게 지금 월세가 시세가 치솟다 보니까 그런 이제 공공임대 쪽의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아무나 이제 되는 상황도 아닌 거고 내가 뭐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그 불남 그 해서 이제 그 상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토론한 게 있었어요. 크루 해서. 근데 그 첫 번째 사안이 뭐냐면 개포동에 그 공무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임대로 살다 보니까 그 이제 주변 환경이 너무 좋더라. 주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임대를 포기하기가 너무 아쉽다. 근데 집을 사는 게 맞냐 안 맞냐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을 사야 되냐 이런 게 이제 고민거리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임대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자산을 사면은 또 임대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사게 되면 자산 증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차명으로도 이제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임대 사기 위해서 이게 환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주 환경이 너무 좋은데 임대다 보니까 이게 그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함정에. 계속 여기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에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임대에 대해서 너무 크게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 이런 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거를 마련하시는 게 좀 주거 환경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좋으면서 또 이거를 그 소유권도 가지려면 많은 비용이 지불되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좀 준비를 해서 자산을 좀 불리는 전략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임대는 자산 증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임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거랑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 개포의 인프라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고민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뭐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생활 환경도 좋은데 그렇다고 그게 내 집은 아닌 거니까 또 언젠간 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전략들이 뭐 좀 청약을 노리는 전략도 있었고 아니면 뭐 재개발 도로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또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또 입주권이 받을 수 있는 것도 하잖아요. 또 집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아마 그게 그 임대 아파트가 자산 기준이 아마 2억 5천인가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부동산의 자산 기준을 사면은 또 임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자산 기준 이하면은 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도로 부지라든가 상가라든가 그 자산 기준에 맞춰서 또 그렇게 사서 자산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임대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저희가 좀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좀 참고해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거를 이제 취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 이렇게 크루들에서 전문가들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또 부인남 홍보를 하네? 그래서 부인남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형이 잘 돼야 동생도 잘 되지. 그럼. 나중에 합병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합병. 부인남 보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이게 뭐냐면 계약금 포기해서 이거를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집단 소송에서 이제 계약 해지를 안 해주잖아요. 원래는 계약 해지하는 거를 집단 소송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지산업센터라든가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파트도 이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5 대책으로 대출이 갑자기 막 막혀버리고 또 중도금 대출도 원래 60%인데 40%로 줄어버리고 물론 이제 기존은 상관이 없지만 새로 이제 이거를 또 받는 분들은 그 규제가 적용이 되니까 내가 쉽게 팔 수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또 담보대출을 또 일으키려고 했더니 내가 전입을 예전에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전입을 해야 되니까 또 이게 매수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받으신 분들이 제일 이제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금 계획이 안 맞으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손해보고 팔고 싶은데 또 안 팔리니까 이거를 그냥 계약 해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변호사들이 또 그걸 캐치해가지고 이제 집당 소송을 이제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보면은 잔금 대출 미확보 대출 규제하고 엮여 있고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건 토지하고도 관련이 있고 지금 다 그렇게 연결돼 있네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분들은 이제 원래 이제 분양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받고 이제 입주가 기다리는데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이제 자금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규제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다고 이제 또 이런 변호사들의 말만 믿고 계약 해지를 하는 게 또 쉽지만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너무 현혹돼서 계약 해지한다는 게 쉽진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따져보시고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좀 기사를 좀 갖고 온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패닉바잉이 지금은 아닌데 이게 좀 저는 점점 심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물도 많이 없고, 지금 이제 자꾸 규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내가 집을 못 사겠다 이런 심리가 이제 팽배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코로나 때 패닉바잉 했던 것처럼 이제 조금씩 그런 심리가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은 퇴직금까지 당겨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집을 살 때는 또 근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막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퇴직금 정산해서 뭐 집을 살 때 뭐 그게 일부 된다고 했는데 또 이것도 또 예전에도 이것도 전부 됐는데 또 일부 뭐 절반만 하는 걸로 이렇게 막힌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퇴직금 당겨서서 연끌족으로 해서 집을 사겠다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노후 대비도 사실 측면에서도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규제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국 퇴직금까지도 깨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연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금리가 낮은 연끌족이 아니라 금리를 높게 책정을 해서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사람들이 예전보다 그 금리 부담도 커질 수 있고 지금 금리가 미국은 금리를 내렸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출금리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도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고신용자한테는 금리를 좀 높게 하고 저신용자들한테는 금리를 오히려 낮게 하니까 그런 이제 피해를 또 고신용자들이 또 지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갖다 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막 규제하니까 은행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대출을 못 하니까 좀 더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파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랑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금리를 높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 피해가 결국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서민들이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일반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런 기사랑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런 기사를 갖고 온 거죠. 근데 아까 서두에도 각 지역 분위기를 저희가 잠깐 보긴 했는데 근데 진짜 좀 난리가 날 것 같긴 한데 한 바퀴 바람이 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청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토지거래 허가를 지금도 제가 최근에 거래된 게 토지거래 허가가 한 2주 걸리더라고요.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지금보다 한 2배, 3배 이게 거래가 늘어나면 제가 볼 때 한 달, 2달 걸릴 수도 있어요. 4주. 한 달이 넘을 수도 있다니까. 그럼 언제 계약하고 언제 잔금 치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하고 잔금까지가. 그리고 뭐 이게 그러면 공무원들은 무슨 죄냐고 이게. 공무원들은 원래 안 해도 될 업무였잖아요. 그럼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업무 부담으로 혹시라도 이제 자살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만두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업무가 너무 힘들면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고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될 거다. 아예 거래가 그냥 좀 중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이제 많아지면. 좀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공급 계획도 중요한데, 과연 이 토지거래 허가를 했을 때, 이 공무원 숫자를, 그렇다고 공무원 숫자를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빨리 이제 진행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잡내야죠, 잡내야. 잡내야 분양권 네네네. 71억 돌파.
대형이겠지만. 맞아요. 대형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직도. 돈을 가격을 더 주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부자들도 여전히 많다. 그래서 대출 규제하니까 사실 이런 거는 다 저는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 왜냐면 대출도 2억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2억 대출 받느니 그냥 현금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국 대출 규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젊은 사람들보다는 자산을 많이 축적한 부자들이 더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된 거고 아니면 부모님이 굉장히 돈이 많아서 그러니까 고소득 한 달에 뭐 한 2, 3억씩 버시는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도 대출 받으면 왜 못 사요, 사실. 사면 사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부자들 혹은 부자의 부모를 둔 이제 자녀들이 이제 혜택을 보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71억까지 간 걸로 봤을 때는 이런 수요는 굉장히 많다. 여전히. 그러니까요. 네, 잠실에. 근데 돈 많으신 분들 정말 많죠. 또 주변에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 주변에 그 돈이 없다고 모든 사람이 다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내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이 없다고 있는 거는 뭔가 나한테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더 부자이신 분들을 만나야지 좀 발전을 할 수 있다. 근데 내 주변에 뭐 고만고만하거나 나보다 미치다 그러면은 내가 제일 부자야. 그러면 내 뭔가, 주변에서. 그러면 내가 조금 뭔가 모임이 좀 잘못된 거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지. 바꿔볼 필요는 있다. 바꿔볼 필요는 있다. 예. 그래서 바꿔볼 필요는 있어서 좀 약간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꼭 그게 뭐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오신 분들 있으니까 네네. 한번 여쭤볼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년 집값이? 맞아요. 쏘기 직전이다. 네. 맞아요. 잠깐 눌려 있다. 맞아요. 아, 맞아. 팍팍 올라가고 있다. 맞아요. 아, 분당의 관점에서는 지금 뭐 이게 점이 이렇게 지금 찍히고 있는 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있으신 분들은 계속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심리 때문에 따라가는. 불안 심리 때문에 어떤 것 같으세요? 마지막에 마지막이신 분. 네. 근데 저 아는 친구가 저번 주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낳기 하루 전에 샀거든요. 부성남에 샀는데 산자포? 매물이 없어서 아예 못 보고 그날 10개 예약했는데 살 수 있는 게 없고 뭐 안전자에서 5천만 원 올리고 해서 안 돼가지고 다음 단지 그 금빛 그런 물량에 네. 갔는데 그것도 이제 당일 예약하려 하니까 안 돼가지고 그냥 뭐 하나를 기다리는데 이제 전화 와서 새치기 당했대요. 그래서 못 사고 이제 저축 말고는 없어가지고 겨우 샀다고. 거래가 되는 데는 저는 완전 불장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매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매물이 없는 이유가 그 토지거래 허가니까 그죠? 이제 제가 이제 전세 끼고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거주 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매물이 더 없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갈아타야 되는데 또 막상 대출이 안 나오니까 갈아타기가 힘드니까 또 그냥 그냥 눌러 살자니까 또 그러니까 또 매물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규제가 사실은 매물을 더 나오게끔 이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매물을 좀 잠그는 효과를 내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년 5월 9일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또 양도세 중과 또 시행되잖아요. 시행 이제 뭐 연기 끝나는 거죠. 이제. 끝나니까 이렇게 되면 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셨던 분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는 안 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조정 지역이나 상관없지만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좀 선택을 하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매물이 많이 나올 거냐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많이 이제 좀 그 매도하신 분들 계시고 그리고 핵심 지역에 이제 그런 지역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주택자 갖고 계신 분들은 전보다는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매물이 막 이렇게 또 나와서 가격이 좀 떨어질 거라 이렇게는 보지 않고 간간히 나올 것 같다. 간간히 나올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더 오를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한다면 네. 내놓을까요? 그쵸. 많이 안 내놓죠. 많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중가면 사실은 그 3주택은 이제 82.5%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올라서 팔고 싶어도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 이제 중가가 아닐 때는 일반 세율이니까 최고 세율이 6에서 45%까지니까 네. 6에서 45%면 이제 누진공제 되고 45%면 그래도 한 33, 40%니까 뭐 내가 한 10억 벌면 한 3억 정도 내지. 이 정도는 되거든요. 3, 4억 정도 낸다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10억 벌었는데 82.5% 되면 거의 뭐 한 8억 정도 내는 거면 거의 그거를 사실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팔 거면 그 전에 팔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근에 위례에 있는 오피스텔을 판 이유가 사실은 그것도 이제 위례니까 중과됐잖아요. 이번에 이제 조정지역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지만 양도세 측면에서는 이제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5월 9일 전에 이제 판 이유도 그것 대비해서 판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판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못 파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요는 분명히 또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네. 주택임대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기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8년, 10년이 이제 곧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이제 5%밖에 안 올렸지 않습니까? 5%. 근데 이게 시세대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전세 월세도. 근데 최근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세나 이런 게 시세가 엄청 오르고 있어요. 네, 아까 첫 번째. 네, 첫 번째. 기사.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월세 상승률이 첫 3% 역대 최고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전세 오를 거고, 월세 오를 거고, 집값 상승할 거고, 그 다음에 원화 가치 하락해서 달러 갖고 계시는 게 벼락거지 면하는 길이다. 제가 올 초부터인가요? 거의 계속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달러도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또 달러로 수익 보셨던 분들도 막 고맙다고도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도 지금 달러 베이스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비트코인은 또 언급 안 했으니까 잘 모르니까 언급 안 했었고. 아니 멤버십 분들 미국 주식 좀 하신 분들 계시죠? 하셨습니까? 하신 분들 계시고, 이익 나신 분들 계시고. 예.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또 단톡방에서도 또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원화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갖고 무주택자에 월세 사는 사람이 최악이다. 벼락거지 됐다. 시즌2.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죠. 원화 가치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집은 못 사서 집값은 올랐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벼락거지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얘기를 듣고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자산을 좀 지킨 거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또 격차가 많이 벌어졌구나. 근데 이런 거조차도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쩌겠어요. 저희가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해를 또 못하신 분들이 또 많으신 분들 계시니까. 근데 이해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해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2년 되셨잖아요. 2년. 네. 오. 2년. 2년 지켜보시니까 어떠세요? 진군이 형? 너무 만족합니다. 왜요? 왜냐면 저는 정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보고 네. 제가 그때 이제 이제는 나도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글을 봤는데 저는 그게 정말 제 가슴을 좀 울려가지고 저는 처음 상담하는 거고 근데 바로 정말 남편하고 같이 남편은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같이 가자. 근데 남편도 대표님이 하는 그 정책이나 이런 설명에 남편도 100% 동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표님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자. 저는 정말 편안하게 그냥 투자한 것 같아요. 첫 단추를 되게 잘 끼웠고. 그니까요.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온갖 함정수가 난무하지 않습니까? 네. 이상한 맞아요. 파리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그 이전에 다른데 부동산 인터넷 그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네, 네. 저기. 지식산업센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알겠다, 어딘지. 그래가지고 저는 문정동 지식센터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또 엄청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아무리 봐도 그 수익으로 답이 안 나오지.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근데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더 오르니까 사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안 사고 대표님 찾아뵌 게 정말 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네요, 진짜. 그럼요. 거기서 10억짜리 사신 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갔을 9억 대출에. 10억이라고 했어요. 네. 조그만 게. 아니 이게 마이너스인데 사자마자 마이너스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올랐으니까 앞으로 또 오를 거다. 다른 지방은 사지 말고 이거 문정이나 성수나 이런 이제 1급 집거나 사라. 근데 그때 제가 안 샀죠. 그때 샀으면 제가 대표님도 못 뵙고. 그거 사고 오셨으면 제가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거 지금까지 못 팔고 계세요. 대출을 9억 받았는데 지금 7억에도 안 팔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은 그거를 10개를 사신 거예요. 10개를. 지산을. 지산 10개 사가지고. 근데 그분은 좀 재력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버티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좀 한 분한테 10개를 샀대요. 한 분한테.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사람이요? 같은 사람한테 말려야지. 말려야 되지 않을까? 그거 하나 사고 하나 정도 진짜 원하면 했는데 그걸 10개를 사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거는 과한데? 과한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도덕성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자금계획에 맞게 해줘야지. 그거를 10개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양하게 계시고 또 막판에 또 엄청나게 또 고생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또 의외로. 지금도 답이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정석대로 하자는 이유가 이제 지산이나
공시지가 1억 이하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신축. 왜냐면 신축은 하자 이런 게 좀 덜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잘 팔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 빠져나오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런 거 위주로 하면 사실 큰 리스크는 없다는 주장이 이런 얘기 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제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제 또 벤처 투자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주식이랑 자기가 비트코인이랑 다 해봤대요. 다 해봤는데 결론은 부동산이다. 왜냐하면 주식하고 비트코인도 따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그래서 올라도 이거를 막 팔아야 되고 또 떨어지면 막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이게 정말 힘든데 내가 부동산을 하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투자 방법이다. 그리고 어제 그 얘기했던 게 이제 장애 주식 관련해서도 얘기하는데 장애 주식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개 하면은 하나 정도 터질까 말까 하다. 확률적으로 뭐 5%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휴지조각. 영원. 근데 그런 거 따지면은, 근데 하나가 이제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장애 주식도, 근데 부동산은 그렇진 않잖아요. 사서 물리더라도 한 시간 지나면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회복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뭐 여차하면 전세를 놔도 되고 월세를 놔도 되고 또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동산 투자가 또 장애 주식과 좀 비교를 해봤는데 훨씬 메리트가 있는 거다. 근데 다만 이런 주식, 이런 부동산을 어떻게 하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1년에 하나에서 2개 정도만 찾으면 돼요. 괜찮은 거를. 2개만 찾아도 될까요? 2개만 찾으면 돼요. 충분해. 10개 사라는데요, 누가? 아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얼마든지 오기 때문에 매년 하나에서 2개만 계속 찾으면 돼요. 하나에서 2개, 뭐 많으면 3개까지. 그런 기회들이 2, 3개, 3개, 4개 이런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찾고 2년 있다가 팔고 또 찾고 2년 있다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거고. 퐁당.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이제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어제 제3주식 그 대표님한테 얘기했는데 자기 이런 세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고. 건물 이런 것만 생각하셨구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부동산이 한 10억, 20억 있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사는 방법, 좋은 거를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내 노동소득이, 그걸 따라가지,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따라가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소액으로 미리 사놓고 이거를 불리면 되는 거예요, 자산을. 한 1억 정도로 불리면 되는 거예요. 1억 사고 비과세로 팔고 또 3년 있다가 또 1년 있다가 또 사고 또 일시적 1세대 일시적으로 왜냐면 자본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불리면 된다. 근데 요거를 안 하면 한 번에 내가 앞바퀴 뒷바퀴 얘기하잖아요. 앞바퀴로만 굴려서 집을 살려고 하면 이게 못 사는 거니까 일단 자산 좀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경우에도 송파구에 아파트가 있지만 요거 하나에서 강남으로 바로 옮기기 힘드니까 하나를 하나 더 산 거예요. 이 대안으로. 그래서 보조로켓에서 단 거죠.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근데 여기서 그 3주택을 살까 말까 고민했었잖아요. 그때. 예, 파주 운정이었는데 거기도 한 1억 정도 오르긴 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좀 말렸던 이유가 이제 빨리 갈아타셔야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명확하니까. 목적이 하니까. 예. 예, 뭐 저기 좀 강남권으로 오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이제 정리해서 옮겨 타자.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3주택은 조금 약간 거기도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비과세 되는 측면에서 동시에 2개를 팔아서 비과세 받아서 좀 더 상급지로 이제 갈아타는 전략으로. 근데 요거를 안 해놨으면 내가 투자를 안 해놨으면 상급지 가는 게 더 갭이 벌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내 것도 올라주고 이것도 같이 올라주니까 이게 또 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1주택만 갖고 있으면 이게 상급지로 갈 때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정답이 아니다. 대출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조 로켓을 달거나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게 제 투자 이제 컨설팅의 핵심이기도 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이 보조 로켓을 뭘로 달 거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내가 찾는 게 이제 일인 거죠. 관건인 거죠. 자녀 학원은 몰라도. 보조 로켓은 잘 찾으니까. 찾아야지. 그거는 이제 일이니까, 업무니까. 집에서는 이제 그래서 좀 약간 좀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나갔으니까. 와이프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변명을 좀 해주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러이러하니까 좀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보조 로켓을 다셨잖아요. 그러면 갈아타기를 위한 목표로 더 좀 가까이 가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안 하신 거보다는 그래도 안 하신 거보다는 그냥 갖고 있었겠죠.
재밌다. 사례를 들으니까 확 더 와닿. 화가 와닿죠. 확 와닿는데. 아, 맞아요.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그 왜 분당에 이제 재건축 원래 사시려고 했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분당 재건축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을 때는 여기는 좀 더 빠른 재건축. 왜냐면 여기는 사업 시행가 낮고 관리 처분 인가가 이제 임박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분당보다는 빠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들썩들썩 할 때 분당에 있는 집을 매도를 하시고 이제 서울에 있는 재건축으로 갈아타시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분당 재건축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 말은 좀 더 빠른 지역으로 가면 어떻겠냐. 왜냐면 여기는 좀 더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여기가 또 서밋으로 하기로 했다면서요. 서밋으로.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로 원래 이제 우와. 프루지오에서 서밋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도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가격도 좀 많이 오른 상태고, 그리고 이제 호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당도 물론 입지가 나쁘진 않지만 그 선도지구만 할 때 그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그러니까 근데 선도지구는 아니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차피 선도지구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서울로 이제 재건축으로 갈아탄 케이스. 그렇게 하시고 여기도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여윳돈이 있으면 좀 이제 보조 로켓 하나 더 달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보조 로켓 하나.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자금이 안 되셔가지고 이제 못 하셨고. 근데 이제 또 지금 또 자금 좀 마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영등포 쪽에. 영등포 쪽에. 예. 여기 지금 갈아타시고 이제 하는 걸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정확하게 다 알죠. 그래도 어떻게 다 기억하지 그걸? 다 기억하죠. 어떠세요? 해보니까?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혼자 판단했을 때보다 그때는 판단이 확실히 옳았고 그 서울 재건축도 훨씬 많이 올랐고 선택이 후회가 없고 다만 저도 뒷바퀴를 같이 굴리고 싶어서 요새 자금을 엄청 모으고 있는 중. 꼭 두 개 같이 가고 싶어서 좀 더 제가 원하는 곳에 빨리 갈 수 있어요. 최종 목표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 네, 저도 아이들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다자녀. 네, 그래서 좀 학군 좋은 쪽으로 더 나중에 실거주도 하면서 학군도 좋고 이런 쪽은 아무래도 가능한 쪽으로 가고 싶어요. 더 좋은 게 이제 관리처분인가 전에 이제 사업시행가 났으니까 이제 대체주택 비과세도 가능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입주를 해서 아예 그것도 비과세 하나 더 받자. 이렇게 좀 그것도 지금 계획에 좀 잡혀 있는 거긴 해요. 대체주택 비과세 받고 이제 여기도 이제 입주해서 또 정리해서 또 팔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불리는 거죠. 와 진짜 이게 다 케이스가 다양하네요. 다양하죠. 저희가 이제 잔잔바리 다주택자였어요. 저희 네. 신랑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대표님은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저희는 소액이었어요. 돈이 많이 없어서 이제 수원에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하나를 매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얼마 뒤에 이제 재건축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갖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날 또 구축을 샀는데 그게 이제 완전 꽝이고 이게 정보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딱 실감을 해서 저희 신랑이 저를 꼬셨어요. 대표님 좀 꼭 만나보자고. 너무 만나고 싶다고. 자기가 이제 상담비를 낼 테니까 가자고 해가지고 뵙고 그때 이제 조언 받아가지고 경기도 외곽에 이제 지역을 이제 조금 추천해 주셔가지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그렇게 세 채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막 다주택자 막 압박이 막 들어오니까 너무 이렇게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나봐야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만나뵈서 이번에는 회원을 결제해야겠다 해서 바로 그냥 회원 결제하고 상담을 이제 했죠. 너무 명쾌하게 저라면은 이렇게 딱 정리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두 채를 정리하면서 서울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되게 시세보다 엄청 저렴하게 저희가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요? 큰 배로 그냥 잡은 거죠. 네. 예. 사람들 관심 없을 때. 관심 없을 때 그때 소강 상태였을 때 맞아요. 그때 이렇게 되게 빨리빨리 하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대표님의 지도하에 정말 빨리 두 채를 빨리 매도하고 좀 싸게 내놓고 여기를 계속 좀 싸게 잡을 수 있었고 언제 잡으신 거예요? 몇 월 달에? 연초인가요? 올해 5월쯤? 7, 8월에 난리 나기 전이요. 네네네네. 그때 이제 5월쯤에 잡고 그리고 이번에 정리하면서 또 실거주 지금 들어왔어요. 돈이 자금이 부족해서 들어와 사는데 사는 게 조금 작은 평수여서 불편해가지고 또 그러면 이제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비과세 받아야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데 갈아타자 해가지고 또 조언해 주신 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빠르게 정리하고 완전히 그냥 조언해 주신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네, 근데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신뢰가 있죠. 왜냐면 저는 영상 보면서 막 저런 말은 누가 못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서울에 강남 사세요, 그 대지에 대장 사세요 이런 말을 나도 할 수 있겠다. 근데 저희는 돈이 이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 소액으로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원했는데 그거를 딱 몇 번 상담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해보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딱 느꼈을 때. 그래서 정말 결제해야겠다. 이거는 돈이 진짜 아깝지가 않다 이래가지고 회원 결제해서 빨리 우리 이번에 더 실수하면 안 된다. 세금적인 부분도 많이 손해를 봐가지고 너무 다
만족하고 지금도 잘 된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오셨죠, 처음에. 그죠? 맞아요. 이제 2년 전에 처음 오셨는데, 이제 수원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사고, 이거는 이제 좀 올랐고, 이제 또 하나 샀는데 이게 좀 별로 안 좋았던 거니까, 이제 두 번째 투자해서 좀 안 되니까, 좀 이제 고민이 되고 이제 겁이 나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면 이제 잘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남편분이 제 책을 읽었으니까 한번 전문가 상담 받아보자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와이프분,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분은 이제 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네. 왜냐면 굳이 뭐 돈 내고 상담을 받냐. 그죠? 그래서 그때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안 좋았어. 왔는데. 남편분은 좋았는데. 남편분은 좋았는데, 예. 와이프분은 표정이 뚱한 거예요, 되게. 표정이 되게 뚱했어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상한 얘기 하거든. 가면 공감이 쉽지 않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무슨 돈을 내? 뭐 이런 거였죠. 무슨 돈 내고 상담받아.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와이프분은 그냥 따라오셨나 보다고 아마 그죠. 제가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그냥 못 모르고 따라오셨나 보다. 근데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표정이 밝아져, 점점. 입꼬리가 올라가시더라고요. 처음엔 입꼬리가 별로 안 느는데 상담이 끝날 때쯤 되니까 좀 그래도 지금 이제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관심도가 좀 뒤로 갔다가 점점 이렇게 앞으로 오시더라. 관심도가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회원가입은 안 하시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아마 옥정의 부동산을 이제 했는데, 거기를 이제 바로 이제 사셔가지고, 회원가입 안 하고 사셨는데, 거기도 좀 올랐잖아요, 그래도. 올라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근데 1년 있다 오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사실 그러면 제가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상담하고 다시 오실 때 안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별로 기억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다시 하고, 이제 연회원 가입을 하시고, 왜냐면 제가 연회원 아무나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이제 듣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세 채지 않습니까? 세 채.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채로.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요새. 트렌드상. 그래서 이거 늘리지 말고, 일단 정리해서 하나로 가자. 하나로 또 한 채로 가자. 근데 이제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세 개잖아요. 일단은, 옥정이 좀 올랐으니 팔자. 팔자. 그래서 옥정을 좀 팔자. 그래서 굉장히 좀 싸게 팔더라도 팔자. 팔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난 것도 팔자. 왜냐면 수원에 마이너스. 그래서 이거 양도차손 하셨어요? 맞아요. 양도차손이 돼요. 같은 애 팔면. 옥정이랑 수원이랑 같이. 그러니까 옥정이 올랐고 수원이 마이너스니까. 같이 그쵸. 양도차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세를 줄이자. 그리고 수원의 재건축은 나쁘진 않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이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자. 2개 팔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대출 제한도 없었으니까 샀고, 이거 사더라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되니까 이제 두 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막상 서울에 있는 재건축을 사니까 좀 열악하잖아요, 사실. 거주 환경, 애들 학교 보내도 되고. 그런 이제 고민이 많으셔서 다시 좀 상담을 요청하셔서 이제 그러면 이제 새 아파트로 가자. 대신에 이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으로. 그러려면 어쨌든 요거 비과세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팔아야 되지 않겠냐. 수원의 재건축이냐 서울의 재건축이냐 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의 재건축 갖고 있어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수원 재건축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팔아서 최근에 요거를 팔았어요. 그죠? 팔고 이것도 이제 비과세로 빌어서 팔고 그럼 이 서울의 재건축 하나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번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일로 입주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여기 이제 세놓고. 여긴 세놓고, 전세. 근데 요거를 또 리모델링을 잘 하셔가지고, 세도 잘 받은 걸로.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4주택으로 갔었다면. 근데 그거는 저는 별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상황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더 늘려야 되고. 재밌다. 재밌어요? 이 사례 듣는 게 되게 재밌다. 사례가 재밌지. 사례가 재밌지. 진짜 돈을 넣은 거니까. 그렇죠.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실제 사례니까. 이런 사례는 되게 많죠, 사실은. 그러면 가입하신 지 좀 되셨나요? 이제 1년 됐죠. 1년 정도 된 거죠. 1년 만에. 네, 맨 끝에 계신 분은. 저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 언니 따라와가지고, 언니가 회원이에요. 네, 언니에서 이제 동생이 이제 사는 게 안쓰러우니까 무조건 상담 받으러 가서 처음에 이제 몸으로 따라오셨다가, 그 언니가 이제 무조건 들어! 막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언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따라오셨다가, 저도 좀 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입하시는 경우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특이하다. 그래서, 막 제 얘기를 제가 제 입으로 하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뭐, 왔으니까, 이렇게 해드렸고. 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청약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청약이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데는 이사를 못 가니까, 이제 그러면 좀 이렇게 투자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마피로 이제 또 집을 하나 했는데, 만족하시죠? 네,
만족하시는 것 저희 같아요. 동생이랑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금이 많지 돈이 않으시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후레이 동생 한 대랑 이제 같이 하셨다. 거의 비등비등하게 하셨다. 같은 비슷한 가격에. 진짜 다양하다. 다양하죠. 더 다양한 사례들이 많긴 해요. 왜냐면 이제 금액대가 이제 더 높으신 분들 많이 계시고. 어제 저기도 같이 봤는데 최근에 음마아파트 사셨던 분 봤는데 그분도 최근에 또 투자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분도 또 어제 제가 불렀어요. 제3자 주식 있잖아요. 장애 주식 관련해서 또 얘기 좀 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 있게 얘기 한번 듣고 갔고. 네. 그래서 그런 거 계속 기회들이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사실 기회들이.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음마아파트 살 때가 대출이 그때 50% 나왔으니까 29억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15억 대출이었으니 거의 한 내 돈 한 14억 15억. 근데 지금 그게 한 44억 하거든요. 44억. 그러니까 그게 뭐 내 돈 15억 투자해서 불과 한 2년 만에 한 10억 오른 거예요. 2배. 놀랐습니다, 진짜.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 이게? 뭐가 웃겨? 돈 버는 게. 돈 버는 게 웃기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쉽잖아,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운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사업을 해도 15억을 벌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그거를. 근데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만 딱딱딱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목돈도 있고 하면은. 목돈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뻥이 아니잖아요, 사실. 다 진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웃기면서도 재밌고 근데 이런 거를 모른다는 것 자체도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신 분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생각보다 관심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많습니다, 생각보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도 맞고. 이상한 누구 말 듣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얘기. 맨날 틀리는 사람들. 저희가 정치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지. 이제 다만 저희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거는 부동산과도 연관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최근에 오신 분은 약간 더 이쪽에서 왔대요, 오른쪽으로. 저 때문에.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남편분은 이제 원래 오른쪽인데, 왼쪽 분은 이제 좌측에서 좀 많이 왔다고. 계몽이 조금씩. 됐다고 해서,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고, 진실을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사명감 비슷하게 해서 제가 하는 거지, 이거 진짜 뭐 제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닌데, 뭐 좀 약간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물론 그렇게 대부분 저랑 같은 생각 갖고 계시지만,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북한 노동신문을 이제 구독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나라가 도대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노동신문은 왜 봐야 되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쪽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위인전 같은 거는 또 못 내게 해요. 아시죠? 엄청 못 내게 해요. 근데 노동신문을, 아니, 뭐 자유이지만 그걸 꼭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반인들이? 애들이? 청소년들이? 어차피 그거 보면은 미국 욕할 거고, 우리나라 안 좋다고 계속 선전할 거고, 북한 찬양할 거고, 공산주의 좋다고 할 거고, 김정은 좋다고 할 건데, 그거를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는 아이들한테 그거를 본들 어떤 이득이 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방공교육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방공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방공이 될까요? 찬양 고무가 될까요? 찬양 고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들이 또 어렸을 때 이게 사상이 주입이 되면은 맞아요. 이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선례가 뭐냐면 저는 이런 말은 좀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광주 전라도 쪽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뀌기 힘들어요. 아무리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광주 전라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살아야 되는 도시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실상은. 근데 그 도시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쪽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지금 북한 노동신문을 우리나라에도 들여오겠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다. 말이 안 돼, 진짜.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다. 왜냐면 지금 베네수엘라로 간다고 제가 올 초 작년 말부터 주장했잖아요. 하나씩 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처럼 천천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말이 다른 게 이재명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예전에 그 환율 1,400원 돌파했을 때 국가경제 위기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 하면은 경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 일요일날 그 강요 회의하고 하더만 집신애들도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따로 하는 건데 말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경제성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 동원하고 대기업들한테 달러 풀으라고 하고 그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달러 그 반인 유출 그거 책갈피 책갈피해서 보낼 수 있냐고 그런 거나 전수조사하라고 그러고 전수조사하라고 그러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경제성장인데 왜 그거를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것도 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막 이렇게 불러놓고 그냥 막 혼내는 거잖아. 사실 방송에서 생방으로. 라이브에서 조져. 근데 그게 정말 웃긴 게 드세요. 그래서 참 드세요. 그 떡 오늘 갖고 온 거예요. 떡. 그 맛있는 떡인데. 네, 드세요. 편하게. 편하게. 내가 최애하는 떡인데. 드세요. 왜 떡 안 드시지? 우리가 드실 시간을 안 드렸다. 드십시오. 드세요. 저는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가 좋아서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자유를 없애려고 하잖아. 저는 그래요. 솔직히 집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자유의지를 줘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책임만 지면 된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컸고 그게 좋고 그렇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책임만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막 공부하던데요? 어떤 거? 시험 기간에 공부하고 우리 커뮤니티에서 막 공부하고 하고 애 엄마가 또 열심히 시키기도 하지만 저는 모든 분들한테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나이를 떠나서 저 아시는 분들은 다 굉장히 또 나이 어린 친구들한테도 또 자유 알잖아요. 또 편하게 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지금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천천히 좀 무너질 것 같다. 근데 지금 계속 정책들은 거꾸로다. 그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출도 거꾸로 가고 있고요. 대출도 거꾸로 있고. 범칙금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취지는 뭐 공감을 어느 정도 하겠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가뜩이나 그 부자들이 세금을 거의 다 내는 구조고 일반 직장인들 절반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세금이 적게라도 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세부담이 없어요. 아예. 일반 그 중산층 이하나 서민들은 세부담이 없는데 범칙금마저도 차등 부과를 해서 부자들 똑같이면 범칙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종우 씨 뭐 3만 원 나왔는데 나는 그뭐 30만 원. 30만 원? 뭐 그 정도면 그 정도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만약 진짜 미쳐가지고 300만 원 막 이래. 그러면 살고 싶겠냐고요. 부자들이 가뜩이나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이바지하고 가뜩이나 뭐 뜯기고 양도세로 뜯기고 종부세로 뜯기고 상속세로 뜯기고 상속세도 10억이 말이 되냐고 이게 30년 전에 10억이. 이것도 뭐 개정한다고 했더니 다 뻥이잖아. 다 뻥. 다 뻥이잖아요, 지금. 개정한 줄 알았더니 진짜 개정한 다 뭐 말만 하겠다고 18호까지 하는 것도 기대했었는데 다 뻥이잖아, 뻥. 뭐냐고 이게. 근데 결국 왜냐면 상속세를 많이 이게 하면은 기업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면 차등 부과되면은 부자들이 하겠냐고요. 다 떠나고 싶지.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 원하거나 나라 말아먹으려고 진짜 작정을 한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머릿속이 진짜 궁금하다. 안보도 뚫리고 뭐 철책도 이제 먼저 대응 사격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어쩌라는 거지? 그냥 쳐들어와도 그냥 가만히 그냥 죽으라는 건가? 대응 사격도 뭐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그냥 문 열어주지 왜?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문 열어주는 그런 형국.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경각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언론이 다 MBC나 JTBC나 막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오직 찬양 고문. 북한 방송 보는 것 같아, 진짜로. 북한 방송 보는 것 같고. 관료도 모아놓고 막 질책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게 막 말을 잘하니까 와, 저 사람 되게 전문가 같다.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하는 거랑 전문가랑은 또 다른 거예요. 다르죠. 달라요. 말을 뻔지르게 잘하는 거랑 그쪽에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말만 뻔지르게 하면 사람들이 전문가다 좋다고 하는데 그 말이 또 진실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우리 대표적인 게 유시민 씨도 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나영석 PD가 찾아보면 다 틀렸다고.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진짜 다 틀린 얘기를 그냥 말만 뻔지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말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 진실인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말은 되게 뻔지르게 해요, 진짜로. 오히려 말을 나는 뻔지르게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근데 그런 분들은 말이 되게 감성을 자극해서 뻔지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마치 사실이냐. 근데 지나고 나면 그 말이 맞냐고요. 다 틀리잖아. 다 아니라고요. 근데 그 말만 뻔지르게 하는 거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하니까 승진시켜야겠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봐야 되는 거지.
아니, 말은 누가 못하냐고. 하늘에 있는 달도 따다 준다는 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은 되게 옳은 거고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되게 위험한 생각인데, 그거를 막 방송에서 막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지적하고 막 그러니까 막 엄청 잘한다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론을 해서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사실 국무회를 국민들이 뭘 볼 이유가 있냐고요. 그냥 결과만 보고 행동만 보면 질책하는 걸 왜 보냐고. 그게 성남지사 때하고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지사 때는 이제 이건욱 대표가 알려줬던 건데 네네. 그렇게 녹화를 하거나 실시간 라이브를 전 직원한테 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과시. 그게 원래 했던 했던 패턴. 그러니까 이거를 성남에 했던 거를 경기도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옮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래서 성남 어떻게 됐냐고. 성남 뭐 좋아졌냐?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다.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자산 베이스, 뭐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월세보다는 그래도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다. 계속 이제 말씀드리니까 그나마 이제 자산 방어를 하시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해외로 이거 달러 사는 것도 금지시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되면. 캡을 씌우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못 사게. 못 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뭐예요? 핸드폰을 개통할 때 이 안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안면 인식 의무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중국만 한대, 중국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범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핸드폰 개통하는데 왜 내 사진을 찍어서 안면 인식을 해야 되냐고요. 왜 안면 수집을 하는 거죠, 정보를? 그거를 이제 다 관리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말은 뭐 범죄자 집단 뭐 관리하려고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이거 곧 시행된다는데 이거는.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진짜 웃긴 게 MBC나 막 예전에 뭐 광우병 이럴 때는 사실 별거 아닌데 막 선전선동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있어도 언론에서 잠잠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핸드폰 한데 우리 이제 사진 찍어야 된다니까. 중국만 하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뭐라고 하는데 그게 묻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힘이 없으니까. 묻히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이게 안 퍼지고. 언론에서도 이런 거 얘기하는데 많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한다니까, 지금. 이런 프레임TV에서. 우리 적폐 채널에서 부동산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돈 벌까 이런 거 연구하는 데서 내년에 그 교도소 매월 1,300명씩 풀려나요. 가석방 돼서. 더 빨리 풀어주겠다는 거죠. 더 빨리. 범죄자들을. 근데 이게 재범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교도소에 있는 그 범죄자들이 이재명을 좋아한대요. 이 지방선거 영끌이네, 어떻게 보면. 범죄자 표까지 내가. 그러네. 이게 지금 다 포석입니다. 그러네. 지방선거를 장악하기 위한 중국인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압살을 시켜야 이제 맞아요. 영구집권이 가능하니까. 맞아요. 큰일이다. 심각하다. 예. 그래서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국회의사당의 오마이뉴스 아시잖아요. 좌파 언론사인데 국회의사당의 이승만 그 기념비를 없애자는 취지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것도 진짜 웃긴 게 아까 노동신문 보자고 그러고. 이거구나. 이거. 왜 없애 말짱한 거를? 그러니까 뭐 많은 이제 잘못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는 진짜 웃긴 게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강도가 들어왔어, 집에. 그래서 아버지가 강도를 때려잡아서 물리쳤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좀 잘못한 것들도 있는 거예요. 뭐 술 먹고 뭐 좀 행패 부리기도 하고. 우리 때는 뭐 그런 적도 있잖아요. 하고 밥 먹다가 그냥 밥상 엎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강도보다 못하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 강도는 바로 북한.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양, 고무, 노동신문도 보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강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한 아버지가 잘못한 거야. 강도가 들어와서 때려잡았는데 때려잡고 내쫓고 했는데 자기한테 좀 뭔가 좀 실수한 것 같다가 막 크게 부각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 당시 시점을 보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 될 때 문맹률이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었을걸요, 아마.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절반 이상. 한 70-80%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한 10% 20%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하드캐리로 끌어올려면 왜 부작용이 없었겠냐고요. 안 따라온 사람도 있고 나 북한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많은데. 왜냐면 북한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막 그 인연 갖고도 엄청 싸우고 시기였지 않습니까? 맞아. 그때 당시. 그러면 그거 하드캐리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말로 되겠냐고요. 그러면 좀 강압적으로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래도 되게 정말 잘한 걸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다 그냥 무시해. 그리고 잘못한 것들 막 확대 부풀려서 이승만 박정희 안 좋게 한 거. 그러면서 그럼 여기 동상에 결국은 김정은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아, 이재명? 그래도 동산 세운다고 하더라고. 동산. 세울 겁니다. 세울 수 있지. 네. 세울 수 있지. 30년 집권 플랜 지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국무총리 저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뭐 5년 더 하면 안 되겠냐고, 더 연임하면 안 되겠냐고,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 예. 바람 넣는 거예요. 바람 넣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계속. 영구 집권을 위한 베네수엘라처럼 차베스 마두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김민석 총리 이거 있잖아요. 젊다. 젊었을 텐데. 청계천이 반드시 실패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왜냐면 그때 서울시장이 이명박 씨랑 김민석 씨 했을 때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이때 청계천을 무조건 안 될 거라고 반대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청계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정말 좋죠. 그다음에 관광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잖아요. 근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최근에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종묘 개발 두고 싸우고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 지금 하는 거예요. 뭐 터가 안 좋다느니 기가 안 좋다느니 아니 무슨 기가 있냐고. 터 기가 있냐고. 그 비과학적인 거잖아요, 사실. 땅에 무슨 기가 있냐고요. 너무 비과학적인 얘기를 그렇게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냐.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좀 전달을 좀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잡혀가면 어때요, 우리? 지켜주시겠죠? 여기 멤버십 분들 이렇게 많은데 아니, 힘 없으셔. 설마 모른 척 하진 않겠지? 아니, 도와주고 싶어도 힘이 없으셔가지고. 영치금은 넣어주십시오. 저 혼자는 안 갑니다.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저 같이 했는데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다 했는데요. 전 편집만 했는데요. 이래야지 나는. 잡혀가면. 그러니까 잡혀가기 전에 도망가려고. 보조로켓 어떻게 찾느냐. 맞아요. 보조로켓 어떻게 찾냐. 그게 관건이에요, 진짜 핵심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벌써 2004년도부터니까 벌써 한 21년 한 거죠. 2022년 한 거예요, 투자를. 근데 진짜 한 해도 안 빠지고 찾았어요, 진짜로. 한 해도 안 빠지고. 그게 뭐 오피스텔이 됐건, 재개발 빌라가 됐건, 상가가 됐건, 재건축 아파트가 됐건, 아파트가 됐건, 뭐 다양하게. 근데 어떻게 하락장에서도 찾고 상승장에서? 아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기회들이 많아요, 되게. 기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딱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찾는 것 같아요. 보여요, 그냥. 이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감각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하고 투자를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사고팔고를 많이 해보셨고 또 다 해봤잖아요. 빌라부터 맞아요. 재건축까지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좀 우러나오는 약간의 그 어떤 그 본능적인 감각 그런 게 조금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저도 요새 또 관심이 넓어지고 있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그 건물주 마블도 만들어서 판매했고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카페도 했다가 접었고 카페도 뭐 곱창도 했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도 이게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거 하면서 또 그 경험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새로운 거를 또 시도할 것 같아요. 왜? 불안해서. 아니, 불안해서? 부동산 밖으로만 벗어나면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그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도 이런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또 도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제 그 에필로그에 썼던 내용이 그 인생의 정점을 가급적 늦게 찍어라라는 내용인데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어요. 그 4년 전보다 작년이 더 좋았고 저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히 내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인생의 정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제 초년 때보다도 좋은 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고. 그러니까 인생의 만족도 되게 올라가는 거예요. 건강하게만 잘 하면은 계속 작년보다 재작년 조금씩 대신에 이제 제가 막 인기 뭐 유튜버도 아니고 막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냥 나름대로 저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조금씩. 근데 진짜 이게 슬픈 게 뭐냐면 인기 막 팍 피크 쳤다가 떨어지면 그것도 되게 우울할 것 같아. 우울할 것 같잖아요. 최근에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우울증하고 이번 주에 의사도 그렇고 다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저는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그냥 조금씩 나아지는 삶이 그냥 좋은 것 같아. 저 그게 제 그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도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어쨌든 90 몇 세까지도 그냥 꾸준하게 투자하면서 그분은 사실 돈 때문에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런 만족도라든가 그런 뭐 자아 실현이라든가 이게 자기 그냥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돈을 버는 것 같고, 또 뭐 필요하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좀 그거를 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는 또 다음 스텝이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 실제로 저도 제 여력 한도 내에서는 또 많은 분들 도와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거고. 뭐 이야기가 잠깐 세긴 했지만은 어쨌든 어떤 그런 보조 엔진을 찾는 거는 다양한 경험에서 그렇죠, 비롯한 그렇죠. 예, 예. 다시 이제 원룸 돌아왔을 때는 이제 경험에서 하는데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계속 이제 책도 많이 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걸 이렇게 좀 파악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통찰?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우리 근데 이분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그 우리 회원분인데 그 우리 단톡방에서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단톡방에서 그 채팅 보고 하는 거, 그다음에 내 사고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진짜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자기 또래랑은 이제 말이 안 통한대요. 왜냐면 너무 이제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많이 바뀌었는데 나도 놀랐는 게 2년 전에 봤을 때보다 확실히 달라졌더라고, 이게. 그리고 본인이 이제 앞바퀴 소득을 늘리려고 그 스피커 하는 데랑 이제 제휴해서 뭔가 좀 작은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더라고. 놀랬어, 나도. 2년 전에는 전혀 그런 친구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엄청 그거를 노력을 한 거고, 이 사고방식을 배우려고 엄청 본인이 노력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후기로 또 보냈더라고. 그래서 그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그 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쓴데 제가 원문으로 올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개인차죠, 뭐 개인차.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배우려고 막 해서 따라오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정보만 보고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뭐 다 개인차니까. 최근에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 있는데 상가 재건축 이런 걸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똑같이 그 질문을 똑같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투자 포인트를 잡냐 했을 때 그분의 대답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이어폰 끼고 그냥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한대요. 생각을. 맞아. 그냥 계속 혼자 그냥 다니면서 여기는 어떻게 바뀌었고 성수동도 가보고 영등포도 가보고 물레동도 가보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뿅 하고 나온대요. 난 공감해요, 그건. 저도 이제 뭐 수영할 때나 뭐 머리 감을 때나 뭐 혼자 있을 때 좀 약간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해서 이제 그런 거 현실화 시킨 것도 있고 일부는 망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뭐.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영감식으로 영감이 딱 이게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친구도 약간 좀 비슷한 게 맥락이 있어요. 네. 그 친구랑 좀 약간 맥락이 있어서.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찾는 거고 그 친구는 어떻게 또 투자 포인트를 했냐면 이 얘기 해줘도 되잖아요, 이런 얘기. 유치원 있죠, 유치원. 유치원이 이제 애들이 줄어드니까 그 단지 내 유치원 그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나중에 아마 후레인 TV에도 나올 거예요. 경매 낙찰 받아서 그거를 이제 상가로 지분 쪽에 일한 거예요. 이제 안 돼요, 이제 막혔어요, 이제. 막혔어. 안 되니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가로 지분 쪽에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랑 스타일이 좀 다르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하는데, 어쨌든 상가로 지분 쪽에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입주권으로 해서. 근데 이제 유치원은 그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최소 면적 규정이요. 최소 면적 규정. 그래서 그거를 다 있는 대로 쪼개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죠. 내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좀 불린, 그런 친구가 있는데. 맞아요. 예, 그 얘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해요, 진짜. 그러니까 노력하고 연구하면은, 근데 머리가 진짜 되게 비상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또 불리는 케이스도 있다.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그 고수들이 많아요, 또, 생각보다. 우리 이제 만났던 그런 분도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저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도에 호텔 조만간 오픈하신 분이 있거든요.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한번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돼, 우리. 예. 촬영해야 돼서. 촬영해야 돼서 같이 해야 돼. 근데 이제 그분도 이제 그거 컨셉을 이제 잘 잡아서 뭔가 좀 하려고, 프랜차이즈로 하려고, 호텔 프랜차이즈로 하려고 좀 그렇게 계획하신 분도 계시고 되게 머리 좋고 다양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세상에 저도 계속 많이 배워요.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아이디어도 얻고 그러면서 이게 자꾸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계속. 그게 재밌잖아요. 뭐 한 번 사는 인생 뭐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 어차피 뭐 썩어 죽을 텐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썩어 죽으면 끝나는 몸. 끝나면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진곤이 형은 장사보다 투자가 더 어울린다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카페에서 막 그 커피 내려드리고 예전에 막
되니까. 제가 카페에서 이렇게 내리고 보니까 좀 어설프긴 하더라고요. 투자 아이디어 얘기할 때가 제일 멋있게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집안일도 어설퍼. 잘하는 것만 하고 싶은데, 잘하는 것만 하면 안 될까 그쵸. 해서. 이 와이프한테도 이제 저희 가정주부를 쓰면 안 되겠냐고, 집안일을. 일 해주시는 분. 근데 또 그거는 또 이제 또 불편하다 해서 그냥 알았다고 내가 하는 거지. 그래도 요새 많이 안 해요. 집안일 많이 안 해. 집안일 많이 안 하는데. 분장이 좀 정리가 되셨군요, 업무 분장이. 어느 분장이 좀 돼가지고. 와이프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일하고 또 내일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뭐 제가 볼 때 항상 기회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더라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돈이 없더라도 투자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부동산 투자가.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해서 자산 증식을 해서 뒷바퀴를 굴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뒷바퀴 굴러간 걸로 나중에 또 원하는 입지, 원하는 지역에 입성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에 가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자산을 불려서 이제 가는 전략도 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각자 도생이니까 여러분 이런 기사나 이런 거 좀 꼼꼼히 잘 보시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될까. 또 이제 포지션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주택자들은 또 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도 계시고 뭐 갈아타야 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포지션마다 또 상황에 맞게 또 올바른 의사결정하실 수 있도록 방송 꾸준히 보시면서 좀 연구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거죠? 베네수엘라 안 되잖아요. 막아야지.